네, 안녕하세요. YJ입니다. 오늘은 그 이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어떤 회사들 다녔는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보면, 지금 간단히가 아니라 길어질 것 같은데, 저 사실 지금 7번째 회사인데요. 한 20년은 됐죠. 직장 생활이 20년 좀 넘었을 거예요. 지금 처음에 그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저는 원래 도시공학과여서 부동산 쪽이니까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 들어가가지고 200m 그 이후 목동 3 사단지 재개발, 방면으로 재건축, 좌회전입니다. 기주공도, 뭐 PF 포함해서 그런 것들 관련된 부서인데, 물론 사원이니까 제가 뭐 엄청난 일 하지 않았겠죠. 거기서. 하지만 전 엄청난 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들 만났을 때도. 그래서 뭐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 쪽 뭐 그런 관리들, 잠시 후 막내로서 목동 3 사단지 있었고, 방면으로 사실 술을 되게 많이 먹었던 것 좌회전입니다. 같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네, 그랬던 거 했고, 그때 있다가 저 공대 뭐 건설사는 뜬금없이 좀 금융회사가 너무 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막 금융회사 이곳저곳 뽑지도 않는데 연락해서 뭐 가고 싶다 얘기하고, 뭐 사람들 거기 홈페이지에 옛날에 전화번호 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가고 싶은 부서 전화해서 그냥 막 그분들 만나고 어떻게 올 수 있냐 막 하면서 알아봤었는데, 그때 얘기한 게 뭐 당연한 거지만, 그분들도 네가 저한테 그러죠. 너 공대생이고 건설사 뭐 이런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너의 경영학 부전공을 했었는데요. 금융에 대한 지식 거의 전무해서 솔직히 금융을 올 수가 없다. 뭐 어떤 금융적인 경력이든 금융적인 이론이든 뭐든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을 들어서, 그때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했었는데 그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시공사와 금융의 중간에 하이브리드가 부동산 신탁사였어요. 부동산 신탁사가 약간 그 짬짜면처럼 그러니까 건설사 느낌 절반, 금융 느낌 절반이어서 거기 거쳐서 가려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 이곳저곳 좀 알아보다가 지금은 하나자산 신탁이죠. 그땐 다올 부동산 신탁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신탁사니까 뭐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뭐 PFV 만들고, 물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겠죠. 시키는 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사실 그게 엄청난 금융 경력은 아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어쨌거나 어떤 일군 시공사에서 개발 사업 쪽에 있다가 부동산 신탁사에 있었더니, 어느 정도 부동산 베이스의 금융으로 갈 수 있는, 순수 금융을 못 가죠. 부동산 베이스 금융으로는 갈 수 있는 이제 약간 이력의 정리가 돼서 200m 이후 신원 IC 그 당시에는 양천구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우리금융그룹에 있던 우리 CS 자산이라고 있었거든요. 크레딧 스위스랑 아마 5대5 그래서 약간 외국계 느낌도 나서 뭔가 금융도 가면서 외국계 향기도 나는 대로 가고 싶어서, 우리 CS 자산운용 부동산 쪽, 기체투자 쪽 잠시 후 공부해서 신원 IC 방면으로 부동산 우회전입니다. 투자팀, 운용팀, 부동산 관련해서 펀드 운용하는 부서에 갔어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는 사실은 그런 금융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금융 경험, 부동산 신탁 경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200m 이후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좌회전입니다. 일반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있었는데, 그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어야, 일반 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야 부동산 펀드 말고 일반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가는 그 부서가 또 때마침 부동산 관련 사람들은 많지만, 부동산 관련 펀드는 부동산 인력들이 할 수 있는데 경력으로, 일반 펀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이 아마 캐나다 건설 현장 관련 채권형 펀드가, 겉보기가 채권이어서 부동산 펀드가 아니어서, 그 부동산이 아닌 그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는 친구가 있어야 어쩌거나 펀드 관리를 메인 매니저로 관리할 수 있어서 그게 필요했었는데, 때마침 제가 이제 그런 펀드 매니저 자격증을 그때 공부해서 땄었죠. 그 신탁사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합쳐져서 어쩌거나 그래도 좀 좋은 회사에, 이름 있는 회사에 갈 수 있었고요. 부동산 펀드 그러니까 매니저도 그때는 사람들도 줬어요. 그때가 진짜 역대급으로, 그때 있었던 형들 동생들이 지금도 다 막 업계에서 잘 나가시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재미있었는데, 그때는 좀 힘들었던 게 제가 운용사는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용용사는 어쨌거나 그 펀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갑이고 운용사가 그 투자자들을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다 보니까 잠시 후 많은 좋은 서부간선도로 분들도 방면으로 있었지만 좌회전입니다. 양아치 같은 갑들이 있었죠. 원래 그 인간이 그 좋은 사람 100명도 있지만 가끔 있는 나쁜 사람 한 명 때문에 잠시 후 그 서부간선도로 스트레스가 방면으로 엄청 쌓이는 거고 우회전입니다. 사람과는 스트레스들이 거기서도 모 투자자 중에 그런 분이 계셔서 뭐 그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 뭐 화가 아니죠. 어쨌거나 그때 뭐 제가 그때 저쪽 여의도 KT타워 뭐 이런 데 있었으면은 거기 저기 여의도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에 있는 투자자분이 뭐 아침에 저한테 전화해서 저 회의 중이었거든요. 죄송한데 저 회의 중인데 연중대 YJ들이 얘야 회의 중이야? 그건 알았고 거기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뛰어오면 어느 정도 걸리지? 한 10분이면 되지? 저 회의 중인데요? 10분 있다 봐?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양아치 새끼 진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잔잔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가서 갔더니 아무튼 되게 가벼운 질문 별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냥 테스트 한 거죠. 조련한 거 조련해서 이제 뭐 단어가 그때 기억나는 NAV라는 게 되게 펀드 투자했으면 NAV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너무 쉬운 건데 물어봐. 어제들이 NAV가 뭐야? NAV는 네드셋 밸류로 순자산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알았어. 봐봐. 이러는 거죠.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진짜로 막 밥 먹을 때 그래 고생했어요. 내가 한번 밥 사줄게 해서 나는 짜장면 뭐 이런 거 정말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랑 그런 게 한 수십 번 있어요. 수십 번 다양하게. 그리고 막 접대도 해줘야 되고 막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약간 이제 한동안은 전 그 친구 뒤통수 치는 게 제 꿈이었어가지고 여기 약간 공제회 이런 쪽이었어서 와이프한테 그때 너무 열받아서 나 회사 때려치고 행정고시 본 다음에 걔 상급 기관에 감사팀 가서 그 자식 인생 꼬이게 하는 감사 직접 그 자산운용 감사하러 내려가서 감사 털어버린 다음에 걔 인생 꼬이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난 이직할래 했는데 그건 당연히 와이프가 말려줘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이직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안 갔고 근데 사실은 물론 아까 말한 좋은 분들도 많지만 가끔 한두 명 있는 갑질하는 그 갑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막 그런 술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선을 넘는 술자리 이런 건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와이프랑도 트러블도 있고 그래서 와이프랑 금융권 떠나자 못하겠다. 금융권 요즘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금융권 특히 운용사에서 접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냥 접고 우리 금융권 떠나고 그냥 장사는 하자. 장사를 무시한 거 아닌데 장사 알아봐야 되겠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제 펀드의 투자자였던 좋은 투자자 하나였던 메리츠 화재에서 쪽에 인력이 필요한데 너 혹시 오지 않을래 해서 그럼 그러니까 갑질보다도 갑으로 가면 접대를 받는 입장이니까 저는 접대 때문에 스트레스는 제가 접대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난 접대 안 받고 저녁에 내 인생 즐길 건데 접대하지 마. 나 그냥 혹시 뭐 있으면 점심 밥이나 먹자. 뭐 이 정도가 제 컨셉은 아니죠. 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괜찮겠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갔죠. 가서 메리츠 화재에 가서 대체 투자 쪽 이제 투자액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운용사에서도 계속 부동산 관련 펀드 매니저 부동산 관련이었었는데 그때는 거기 갔더니 그 사수님이 너 인프라도 관심 있니? 해서 당연히 뭐 장기적으로는 인프라까지 확장하는 관심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일부터 네가 좀 인프라를 메인으로 해라 그런 거죠. 장기적으로인데 내일부터 그래서 같이 도와주신다니까 업무 영역 넓히는 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서 인프라를 위주로 많이 했죠. 부동산도 했었고 하지만 그래서 메리츠화재에서도 다양하게 했었고요. 모두도 LP에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LP가 사실은 좀 공부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진 않아요 이상하게. 근데 사람들이 근데 저는 공부할 시간 많아서 또 밀린 공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CCIM이라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미국 자격증 코스 땄고 CFA도 레벨 1을 메리츠화재 있을 때 했었고
그러면서 메리츠까지 다니면서 CFA 레벨 2 하다가 잘 안 돼서 저는 어쨌거나 계속 공대 베이스의 대책 쪽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영 지원이나 이제 일반 좀 경영학 순수 쪽 사람들과 뭐 재무회계 이쪽 사람들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항상 대책 투자는 약간 대책 투자는 뭐 야매 너는 제대로 지식도 없이 그냥 술 먹으면서 야매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서 계속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 약간 그런 지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너네보다 더 공부해서 내 전문 분야도 전문 분야지만 네 전문 분야도 내가 알아버릴 거야 라는 약간 마인드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CFA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간 대학원 너무 바쁘진 않았으니까 파이낸스 MBA도 연대 파이낸스 MBA 그 당시에 입학을 했고요. 하면서 하지만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럼 이제 KB 라이프에서 심사 부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술 먹고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투자 쪽은 어쨌거나 갑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꽤 있는데 심사는 어쨌거나 더 이제 분석하고 이런 쪽인 것 같아서 심사 부서 만드는 쪽으로 그때 가서 있었고 KB 라이프 메리츠와제도 한 5년 넘게 있었고요. KB 라이프도 한 5년 정도 하나가 4.5고 하나가 5.5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있으면서 심사역도 재미있게 그 당시가 2014년 간 것 같아요. 그때가 갑자기 2015년부터 갑자기 저희 대체 투자 쪽이 많은 부실도 있었지만 해외 투자를 원래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2015년부터 해외 대체 투자에 폭풍이 왔어요. 저는 영어나 이런 거 잘 못하고 외국 할 생각도 없었는데 심사 부서 세팅을 제가 하러 갔으니까 제가 그 부서장은 아니지만 유일한 시니어 심사역이다 보니까 이슈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감독원 뭐 규정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대체 투자는 다 현지 실사를 가야 됐어가지고 그때는 결국 뭐 해외를 그 당시에 출장을 1년에 한 10번 이상 가서 제 4년 넘게 있었으면은 한 50몇 번 해외 출장을 갑자기 갔던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데 그때는 막 영어 열받아가지고 맨날 영어 공부했죠. 막 점심시간에 항상 영어 학원 다니고 출퇴근할 때 영어만 듣고 영어 얘기하고 해서 또 현장에서도 일부러 미팅할 때 일부러 막 영어로 질문 3개 이상은 꼭 하자 뭐 이런 주의였어가지고 말하기 싫어도 막 영어로 막 질문하면 다들 뭐라 안 하지만 제 스스로는 이런 병신 같은 문장을 써서 질문했다니 쪽팔려 하면서 자극이 되면 또 더 공부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고 그리고 나서는 KB라이프에서는 사실은 또 다른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항상 이슈는 있어요. 이슈가 없는 수 없는데 그 이슈를 못 버텼죠. 못 버텨서 결국은 이제 안 가본 데가 어딘가라 실은 무서워서 한 번도 그때 가본 LP는 되게 다들 아늑한 LP에 있으면서 거친 세상에 못 나갈 걸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증권사 쪽은 사실 거친 세상이지 못했는데 증권사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또 해볼 수 있을까? 내가 분실 속에 살았다고 다들 하는데 증권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금전적인 것도 증권사가 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완충적으로 NH투자증권 같죠. NH투자증권은 약간 증권사지만 너무 증권사스럽지는 않은 진짜 완전 성과 베이스에서 성과 나쁘다고 곧장 잘라버리고 막 갈구고 모든 게 성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닌 이미지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NH투자증권에 가서 거기서도 약간 심사 역할이긴 한데 심사라기보다는 거기도 이제 너무 딜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 투자 건들이 1차적으로 그 IB 사업부 내에서 딜을 한번 걸르고 본 심의를 올려야 되거든요. 다 올려버리면 본 심의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1차적으로 그런 IB 사업부 대표한테 이제 1차 보고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심사역처럼 그러니까 현업 프론트에서도 자기 딜을 이야기하고 저한테 자료를 한 하루 이틀 전해주거든요. 저도 분석해서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해서 IB 대표님이 들으면서 오케이 이거는 그럼 심의 올리자 아니야 이건 드롭이야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좀 빠르게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심사역 같은 거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자료가 초기 검토 때니까 뭐 IM이나 그러니까 팀은 예쁘게 정갈하게 된 그런 한글 자료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자료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CIM이라고 그러나요? 뭐 100몇 페이지짜리 영어로만 되어 있는 자료들 내가 검색을 직접 해야 되고 해서 그때는 그 부서는 다 최장급 이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루 이틀 전에 각 정리되지 않은 로 데이터 받아서 그거 가지고 막 하루 이틀만 대표 앞에 가서 의견을 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장급 이상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 재밌었어요. 저도 하면서 빡시긴 했죠. 진짜 빡시고 거기서 하면서 진짜 그런 그래도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절박함. 왜냐면 회사 자체는 그 정도가 아닌데 그때 저희 부서 헤드가 항상 너네 좀만 못하면 부서 없어지고 너네는 날아갈 거니까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그분은 한 인간이 보통 하는 게 100이면은 그분은 150을 하면서 너네는 제발 101이라 105 야 105라도 좀 해라 제발 너네는 그러면서 난 150, 나도 100 바뀌면서 그분은 막 과로 살 만큼 고생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해도 뭐 한 105 정도 하면서도 그분의 150을 하는 거 보면서 매주 이제 부서 회의할 때마다 난 쓰레기구나. 약간 좀 그런 느낌. 근데 뭐 그 나쁜 느낌 아니었어요. 더 내 스스로를 더 단련할 수 있고 어쨌거나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리더 자체는 분명히 좋은 리더거든요. 말로만 까불거리는 리더보다는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일단 어떻든 간에 좋은 리더여서 당연히 그분은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뒷담화 까면은 150이라는 사람을 105를 일하는 내가 뒷담화 깐다는 것 자체도 내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내가 어쨌거나 욕을 할 자격도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도 재밌게 했고 많이 하면서 있었고 그 부서 자체는 뭐 진짜 사실은 이제 영원히 있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있어야지 했다가 200m 이후 국회의사당 방면 왼쪽 차선입니다. 지금 있는 또 다른 증권사에서 차가 끼어들어서 애널리스트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이 왔어요. 제가 오퍼 든 건 아니고요. 별로 이렇게 만족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현재 있는 부서가 러프하게 막 급하게 딜들을 막 보는 그런 부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업무 영역과 좀 하이브리드 하면서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는 아니고 제가 가는 곳은 그냥 개별 딜에 대해서 내부적인 인하우스 애널리스트 이런 것을 뽑고 부서를 새로 세팅하는데 관심 있니? 하는데 저 약간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좀 관심충 이런 거여서 가면 안 되는데 커리어 깨지니까 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애널리스트 어릴 때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런 일반적인 애널리스트 아니지만 그런 걸 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로 한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일단 제 직장 상태는 이렇습니다. 일단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